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조, 그리고 개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기금도 설립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가 세법 조문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법 조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국인이네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2절에 지출한 경우에는 하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문구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뭘로 삽입한다? 예, 송금에 삽입한다 해서 손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항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이제 조특법이잖아요. 조특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들이 각 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은 기업 종업원의 복지 증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비 처리를 인정해 준다라고 조특법 제73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금에서 이거 이제 첫 번째로 위로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아닙니다. 네, 소득세가 아니고 증여세로 보는 것이고 기금에서 지급한 그럼 이제 누구한테 지급을 하죠?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누구한테 지급을 할까요? 대상. 근로자겠죠? 근로자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근로를 하고 있는 누구도 가능하다. 예, 임원도 가능하다. 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 임원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금품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그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세법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증여세. 자, 10%. 증여세 10%의 구간은 얼마까지가 우리가 증여세 10%라고 보통이 아니죠. 증여세 10%라고 세법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 1억까지는 증여세가 10% 구간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제 비과세가 되지가 않더라도 사실은 소득세로 인정받는 것보다 아주 적은 세율로 10%의 세율로 왜냐면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적은 세율로 그러니까 1억 미만이라 그러면 10%의 세금만 내고 기금에서 금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비과세다. 그리고 비과세로 인정 안 되는 부분은 뭘로 인정받는다? 증여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그런데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몇 프로 구간이다? 네, 1억 미만, 1억 이하의 경우에는 10%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나와 있고요.
재난구호금, 의료비.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포인트가 되겠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이 부분이 또 포인트입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금품.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재난구호금, 의료비, 그 다음에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이걸 어디까지가 우리가 비과세를 해줄 거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한에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과세로 받고 그 이상이 넘었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될 수가 있는데 많아봤자 몇 프로다? 예,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항목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무주택 근로자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 여기 나와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조금 중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은 또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근로자의 경우에 이 사회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금들을 이러이러한 금품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받은 대상에 대해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의 세법상은 비과세, 과세가 되지 않으며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그리고 1억 미만의 10%의 선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 사기 혜택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점. 그 다음은 지금까지 첫 번째는 법인에 관련된 거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의 입장이냐면 보시다시피 기금에 관련된 입장입니다. 기금이 돈을 받았어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뭘로 처리가 되더라? 비과세로 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유증재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네. CO, 오너의 자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금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서 한번 봤던 건데요. 자, 눈여겨서 한번 봤던 건데 이 부분입니다. 법인의 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계상 시 근데 이제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영리법인 말고요. 자,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이제 다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적립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또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송금 산입을 해준다는 얘기죠. 법 조항은 이 조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소득세법 쭉쭉쭉쭉쭉 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송금 산입이다. 소득세법 쭉쭉쭉쭉 증권투자 신탁 수익에 대한 분배금 이것도 송금 산입이다. 근데 조금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보조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적정 이자에 대해서 융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도 역시 송금 산입을 해준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기금, 수익금 등을 고유사업 목적 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사용하다가 다시
원금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송금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법인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네요. 그죠? 예, 요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 이거 보통 이렇게 하시면 변경 등기 하시면은 등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뉴스에 나왔던 항목을 제가 따온 겁니다. 최근 3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빵 그죠? 네. 법인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병원들이요. 여기 이제 일부 냈네요. 27, 33억. 왜 안 냈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삼성 서울 이 병원들이 보면은 순이익이 법인세를 내기 전에 순이익이 3천억이 났어요. 이 두 보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1955억이 났어요. 근데 뭘로 적립을 했냐면 고유 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으로 순이익은 3,084억이 났는데 적립금으로 3,736억을 텁니다. 터는 게 아니라 적립이죠. 적립을 했어요. 1955억을 내니 순이익이 났는데 1,640억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정리해 볼게요. 개념이 뭐라 그랬죠?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적립한 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그죠? 처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낼 법인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장으로 돌아가시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래서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계상 시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도 송금 산입을 하시고 할 수 있고 그죠? 네. 이 적립금에 대해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계상하면서 송금 산입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법 혜택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이고요. 이 세법 혜택이 법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기금에서 출연된 기금의 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영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장에서 세 가지 형태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요. 기업의 미래의 향후 계획, 뭐 합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가업 승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통한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히 세법 혜택이 좋다라고 해서만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업의 향후 운영 방안, 투자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본 후에 우리 기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시다가 필요하신 사항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 미래자산관리연구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절차 그리고 이 활용법 등에 대해서 또 다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